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상담하는 남자입니다. 저는 계속해서 도박을 끊어가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요. 이 영상은 유튜브하고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린 후에 블로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모니터링을 하는데요.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검색어가 도박과 거짓말이더라고요. 그리고 도박 중독자분들의 가족분들께서 검색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도박하시는 분들이 거짓말을 할 때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도박 중독자의 거짓말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도박 중독자의 가족들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도박 중독자 곁에서 그분들을 지키고 또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그리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. 저도 상담을 하면서 도박에 빠진 분들의 가족들, 그분들을 수백 명 이상 만나왔는데요. 그분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상담사인 저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요. 그만큼 그분들의 고통은 다른 고통보다 남다릅니다.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의 고통을 견디면서도 도박 중독자가 도박이 치료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은 정말 대단한데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마주치는 도박 중독자가 거짓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하였습니다. 제가 말하는 이 네 가지 것들도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부분들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들으시고 그것들이 자기 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.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. 우리도 도박을 끊어가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도박 문제를 대처해가는 굉장히 초보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당연히 그 실수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.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연습해 나가시면 됩니다. 저도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족분들께서 도박 문제를 대처하는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향상되는 걸 봤고 그것들이 도박을 끊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우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도박 중독자의 거짓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.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거짓말하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허언증이니 병적 거짓말이니 이런 식으로 그 거짓말의 어떤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이름을 붙입니다. 우리는 그냥 거짓말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거짓말을 만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제 영상 3편에서 도박 중독의 증상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증상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. 바로 그 거짓말입니다. 그리고 얼마 전에 올린 거짓말 하는 7편 영상에서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 도박자들한테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영상을 제작했습니다. 그 영상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거짓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이 거짓말을 대처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요. 이 거짓말이 도박 중독의 증상이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. 제가 도박 중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질병의 모델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바로 그 질병적인 관점에서 거짓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도박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도덕적인 타락에 이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. 그냥 도박 중독에 빠졌기 때문에 나오는 너무나도 당연한 증상입니다. 그 증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왜 이런 증상이 중요하냐면요. 우리가 그 거짓말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놓게 하는데요.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을 잘못 먹어서 중독에 걸렸다고 해봅시다. 그러면 아마 중독에서는 당연히 배가 아프고 뭐 구토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올 수도 있죠. 근데 그 증상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시중독에 걸리면 당연히 그거에 맞는 증상이 나와야 되는 게 마련이고요.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. 도박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 증상 중에 그런 증상이 나오는 겁니다. 특히 그 거짓말이라는 증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옵니다.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런 증상으로 바라보면 식중독에 걸린 사람이 어딘가 아픈 걸 대했을 때 약도 지어주고 병원도 데려가고 아플 때 함께 해주고 이런 것처럼
그 식중독을 대하는 태도가 있듯이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말을 증상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께서도 그 증상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, 이게 도박 중독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. 당연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. 도박에 빠지면 그냥 그때그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도박 중독이 치료가 될 때까지 이런 거짓말들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. 마치 감기가 나으려면 기침까지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. 그래서 이 거짓말에 대해서 이 증상으로 이해하는 것들은 우리가 도박 중독자를 대하는, 그러니까 자꾸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 찍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, 아픈 사람,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도와줍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일단 거짓말을 대처하기 위해서는요,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도박자를 바라보는 태도를 돌봐야 되는 사람, 아픈 사람, 이걸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증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네, 두 번째입니다. 거짓말에 대한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. 정확히 얘기하면요, 거짓말에 대한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반응을 안 할 수는 없겠죠.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. 심리학에 보면 강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이 잘한 행동이든 못한 행동이든 우리가 그거에 관심을 줄 때 그 행동은 더 많이 형성됩니다. 어려운 얘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요, 심리학의 학습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거를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거짓말이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거짓말을 이해하려고 해도 그 거짓말이 더 강해지고요. 잘못했다고 뭐라고 해도 그 거짓말이 강해집니다. 이것이 도박 중독자의 거짓말을 대처하는 사람들의 되게 어려운 점인데요. 예를 들면 도박자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. 혹은 자기가 어떤 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거짓말을 합니다.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래 동의를 해주면 도박자는 그거에 대해서 강화를 받습니다. 그래서 그 행동을 더 하게 됩니다. 반대로 우리는 많이 속아봤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저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. 대부분 가족들은 알아요. 알면서 속아주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래서 그 직감적으로 거짓말인지를 아는데 그때 많이 하는 것들이 이 거짓말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네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추궁을 많이 해요. 근데 그럴수록 도박자는 거짓말이 더 정교해집니다. 없던 거짓말도 꾸며냅니다. 그리고 그 거짓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거짓말을 자기 스스로 믿고 있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.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.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한 학습심리학에서 부적 강화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데요. 어려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그래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. 뭐 이런 말 있잖아요. 그 말이 실현되는 것입니다. 가족들이 계속 추궁을 하면, 진실을 파헤치면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만들어내고, 그러면서 우리가 추궁하지 않았다면 도박자는 거짓말을 한 번으로 해서 끝낼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계속 그걸 진실을 캐물으면 도박자는 거짓말을 한 번, 두 번, 세 번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거짓말을 더 하게 돼요. 이게 우리가 거짓말을 강화시키는 이유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을 줄여야 됩니다. 반응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. 어떻게 우리가 그 도박자의 그 말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? 도박자들이 되게 위험한 것들이 이 사람들과의 단절감입니다. 거절감 같은 겁니다. 그런 마음이 올 때 도박 충동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너 그 거짓말이야 하면서 관계를 딱 끊을 수는 없어요. 그게 좀 위험하거든요. 반응을 최소화하라는 건 뭐냐면요. 우리가 관심을 끊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요. 내가 지금 너의 얘기를 들으니까 거짓말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.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느껴지니까 지금 너랑 대화를 하기가 좀 어렵다. 그리고 너가 한 얘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하자. 이렇게 하고 상황을 넘겨주십시오.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요. 우리가 거짓말을 들었을 때 그 불편함이 있습니다. 그 불편함을 솔직하게 표현하는,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은
그래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요. 이 도박하는 사람도 자기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. 그래서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도박 중독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. 여기서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요. 거짓말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. 거짓말의 내용 이해하기 힘듭니다. 그리고 그 내용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화만 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라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이 도박자가 지금 보이는 이 거짓말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게 바로 도박자가 도박을 하는 패턴과 유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보통 거짓말 안에는 뭔가 자기가 해결해야 되거나 피하고 싶은 상황, 피하고 싶은 감정들이 있습니다.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무엇을 불편하게 느끼고 지금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구나, 이거를 이해를 하면 이 사람한테는 이 부분이 상당히 도박 문제에 있어서 위험한 요인이 되는구나, 이런 거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거짓말을 왜 해? 이렇게 대처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이해를 하면 무슨 일이 있었어? 좀 전에 뭔 일이 있었어? 혹시 뭐 내가 모르는 어떤 문제가 있어?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서 대화가 가능해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.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. 모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. 세 번째하고는 정반대되는 내용이죠. 제가 그 거짓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.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서두에 정신과 전문의들이 거짓말에 대해서 허언증이나 병적 거짓말,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다고 했잖아요. 아직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거다라고 진단까지 내리기는 어렵습니다. 그렇게까지 연구가 되진 않았고요. 어쨌든 근데 그 거짓말이 굉장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거짓말은 아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우리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? 못합니다. 우리는 그거를 안 해봤기 때문에. 하지만 제가 여러 명의 그 도박 중독자들과 집단 상담을 하면 본인들끼리 거짓말을 했던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 공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. 그만큼 도박을 해서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끼리는 그게 잘 통하는 게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. 근데 여기서 가끔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내 자식을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하냐, 내가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다,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. 그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. 자식이 아픈 것 때문에 뭔가 증상이 나오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는 그 아픔에 대해서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야지, 이걸 가지고 부모님이 자기 문제로 가지고 오기 시작하면 이 문제를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그것이 이해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본인들의 탓이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도박 중독자의 가족분들께서 거짓말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, 첫 번째는요, 도박 중독의 증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. 두 번째는 도박 중독자의 거짓말에 반응을 최소화하라. 세 번째는 거짓말 속에 담겨져 있는 도박 중독자의 패턴을 이해하자. 네 번째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. 이렇게 네 가지였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. 가족들에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가 만났던 많은 어머니 아버님들이 생각이 납니다.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분들이 저에게 밥 사준다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. 제가 완강하게 모든 걸 다 거절했습니다. 거절할 때마다 제 상담사로서의 어떤 윤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해왔었는데요. 그분들이 참 많이 생각나는 시간입니다. 그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가족분들을 위해 정말 많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모습 옆에서 지켜보면서 상담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정말 존경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